지금 이제 북한이 지금 핵 공격을 그렇게 대놓고 할 뿐만 아니라 또 올해 들어갖고 엄청나게 실험도 많이 했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이 올해 들어서 14번 미사일 도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4번 했고, 그리고 그 종류로 관한 것도 정말 다양합니다. ICBM, 그러니까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그 다음에 또 한국을 때릴 수 있는 이 전술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또 미사일. 전술 핵무기. 그리고 뭐 극초음속 미사일. 극초음속. 일본을 때릴 수 있는 이 중거리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 그러니까 14번의 이 미사일 실험을 통해 가지고 북한이 이제 모든 종류의 미사일을 다 실험을 했다. 그리고 이제 실전 배치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휴전선 이북에 전술 핵무기를 탑재한 미사일들이 이제 다량으로 배치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전선에다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정은이가 4월 25일 날 평양에서 했던 그 열병식에서 북한의 핵 전략이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핵 전략을 보게 되면은 첫째, 이 북한의 핵이라고 하는 것이 핵 억지용이다라고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북한이 이제 입장이 굉장히 도발적으로 바뀌는 것이 이 핵무기라는 것이 선제 공격용이다. 그런 말을 했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 핵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 방어용이 아니고 이제는 대한민국을 사전에 이제 선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지난 4월 3일 박정천, 김여정, 그다음 4월 5일 김여정 이런 담화를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 북한은 분명히 핵무기를 한국을 공격한다 하면 초기에 사용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분명하게 지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북한 핵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런데 한국과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한 이런 것이 정말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 맞물려서 대한민국 안보에 위험한 국면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이게 왜 회색 코뿔소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색 코뿔소가 크고 그래서 눈에 잘 띄어요. 그래서 저거 위험하다 그러면서도 자주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위험한 줄 모르게 되는 그런 문제를 보통 회색 코뿔소 문제라고 그러는데, 이 북핵 문제야말로 핵무기 이렇게 말하는데도 사람들이 실제로 그게 별로 닿지를 않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게 예컨대 옛날에 뭐 서울 불바다 뭐 이런 말도 막 하고 그랬는데, 이보다 더 강도가 더 높은 그런 말 같이도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이 핵무기의 이제 폭발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TNT의 폭발력으로 계산을 합니다. TNT.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한다면 이제 미국이 이 핵무기의 폭발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태평양 섬에다가 그만큼 예를 들면은 1만 톤의 TNT를 쌓아놓고 그게 어떤지 폭발력이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핵무기의 살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폭발력이라고 하는 것은 TNT 양으로 우리가 편의상 그걸 계산을 되지만 그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다고 그렇게 봐야죠, 그죠? 그래서 지금 국내 연구기관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상공에 북한 전술 핵무기가 하나 이 100m 상공 이런데 떨어진다고 할 경우에는 수십만 명이 죽는 걸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문제는 우리 이제 국민들이 더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북한 핵무기가 남한 어느 곳에 떨어지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럼 우리가 이제 그 폭발력에 위해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겠죠. 그다음에 핵폭풍도 있고, 그죠. 그런데 더 큰 위험은 핵낙진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핵낙진이 이게 강이라든지 식수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식수원이 오염이 됩니다. 오염이 되면은 마실 물이 없어진다고 하는 얘기죠. 마실 물이 없어진다. 그게 상당히 참 더 큰 문제다 하는 걸 우리가 잘 이해. 그래서 1945년 8월 9일, 8월 6일 이제 히로시마,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의 핵무기가 그때는 원자탄이 들어졌죠. 제가 그래서 그 나가사키 평화 그 기념관에 가봤습니다. 거기 나가사키 기념관을 가보게 되면은
그 앞에 커다란 분수대가 있습니다. 아, 예. 예, 분수대가 있는데 거기 이제 왜 분수대를 그렇게 큰 걸 만들어 놓았는가? 그러면은 그 분수대 안에 일본 말로 한 소녀가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 비석에 예. 여러분 가보시면 그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 글에 어떤 게 적혀 있느냐면은 그 소녀가 쓴 거죠. 현장에 있다가 그 소녀가 뭐냐면은 이 물 위에 기름 같은 것이 둥둥 떠 있었다. 그러니까 그 물을 마신 사람은 핵낙진이 오염이 되어 죽었고, 그리고 핵낙진이 지금 물을 마실 수가 없잖아요. 네. 마실 수가 없으니까 물을 마시지 못한 사람은 그게 목이 타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화면에 저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수대가 있고 그 내용이 그대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가사키의 피해라고 하는 것은 핵 폭발력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희생이 당하지만은 그게 이 식수가 오염이 돼가지고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목이 타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가사키 공원에 가보면은 그 분수대가 지금 사진 나오는 것처럼 그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는 것은 그 북한의 핵무기라는 것이 그냥 저기 강 건너 불이다 이런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서울 상공이나 우리 한국 어느 지역에 떨어지게 되면은 그것이 전부 다 강을 오염시키고 식수원을 오염시켜가지고 우리가 마실 물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것은 우리에게 심각하다 하는 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 하는 점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은 그런 인식을 일깨워야 되는 게 실은 뭐 너무 겁을 먹게 막 그렇게 공포로 몰아가서는 안 되지만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가 왜 이거부터 신경을 써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정치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좀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 5년이라는 것이 정말 참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도 않을 것인데 이 문재인 정부는 마치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북한을 대변하고 다니고 말이죠. 그죠? 또 그다음에 북핵 문제를 북한하고 협상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인센티브 하나 넣어서 여건도 갖춰오지 않는데 종전선을 해야 된다든지. 그렇죠. 또 북한에서 뭐 경제 지원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5년간 이 북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이 유화 정책을 편 것이 이게 결국은 우리 국민들에게 이 안보에 대한 인식을 해이하게 만들었고 또 북핵 문제를 더욱더 악화시킨 말이죠. 그죠? 그런 결과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김 박사님 말씀대로 이 국가 안보, 북핵의 위협이라는 것은 국가 지도자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정치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문제를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심각하다는 걸 인식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지금 그 지금 중간에 말씀을 드린 그러니까 지금 그걸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게요. 우리가 뭐 안보 이런 종류 핵 문제 이렇게 얘기를 꺼내면 뭐 전쟁 광이냐 뭐 이런 식으로 전쟁을 너가 대화가 아닌 뭐 뭔가 이러면 약간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분위기도 그것도 조금 좀 뭐랄까 이게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거를 마치 이런 위험이라든가 이런 걸 꺼내는 거를 뭐 말하자면 전쟁의 위협을 막 이렇게 위험성을 알려서 오히려 자기들 그런 식으로 극우적으로 끌고 간다는 식으로 자꾸 이렇게 공격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아주 잘못됐다고 봐야죠. 그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미국과 대한민국이 무슨 뭐 북한을 공격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아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군사적인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군사 전략이 이런 걸 본다고 하면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군사적인 공격을 하고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존재라는 얘기죠. 존재인데 이 한국에는 그런 데에 대한 이 인식이 굉장히 전도되어 있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문제다. 그래서 이 국가 안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산소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국가 안보라는 것은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될 때는 그 고마움을 알지를 못하죠. 그렇지만 이게 산소가 부족해지면은 사람도 죽고 동물도 죽고 말이죠. 살기가 어려워지죠. 그러나 그것을 깨우쳤을 때는 이미 늦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이순신 장군도 이야기를 하지만은 유비무환이다. 그죠? 항상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국가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들에게 그런 인식을
깨우치고 또 자꾸 그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금수완방이나 하고 말이죠. 그죠? 어떻게 예. 하면 거죠? 이 수사권이나 박탈을 해서 자기 어떤 정치적인 입지나 강화할까? 이렇게 해서는 말이죠. 국가의 참 앞날이 암담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